안녕하세요. 케찹 스토리 조이스 하워드입니다. 하워드, 오늘은 일 잘하는 후배 직원 스토리에 이어서 조직 내 피어 그룹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평가받을지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하워드는 월 80만 원 인턴 시절, 그리고 이제 뭐 신입사원을 거쳐서 네. 지금 현재 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을 텐데, 기억에 남는 그 특별한 일 잘하는 동료가 있었겠죠. 네. 그쵸? 일을 잘하는 동료 음, 하면 첫째는 그냥 너무나 제가 인간적으로 좋았었던 동료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친구 정말 똑똑하구나, 일 정말 잘하는구나 해서 배울 점이 많아서 제가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했었던 동료,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동료, 요렇게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이렇게 상사나 후배 사이의 평가, 말하자면 상사는 늘 언제나 평가를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후배의 평가, 그러니까 후배로부터 받는 평가는 거의 대부분 뒷담화. 뒷담. 그렇죠. 아니면 인사철에 공식적으로 받는 평가. 뭐 그런 것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실 동료 사이의 평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쟁 관계니까 예민해지고 그 평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그렇게 되기 쉽죠. 네. 같은 위치에서 평가를 받아야 감정적으로 되니까. 되니까 이제 예민해지고 또 껄끄러운 관계로까지 번지게 되고 또 세상에 비밀이 없다 보니까 안 들을 얘기까지 듣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길비 다닐 시절에 제가 처음에 상무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외근을 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서 문자가 띵띵띵띵띵 울리더니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막 진짜 축하드리는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의외해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뭔가 싸한 분위기가 제가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동료 상무분, 저보다 연배도 있으시고 저보다 먼저 이렇게 터줏대감처럼 계시던 분이 이제 기분이 좀 상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아니 나보다 늦게 들어오고 나이도 어린 조이스가 왜 부사장을 먼저 다룬 거냐 이러면서 이제 동료분들 모아놓고 이제 기분 나쁘다 이러고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상무분들이 술자리를 접해놓고 하시면서 동료분들이 몇 분이 이제 술 한 잔 거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뭐 사실 아니냐. 조이스가 퍼포먼스는 제일 좋았으니까 뭐 우리가 할 말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분의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결국 퍼포먼스였군요. 네, 그래서 퍼포먼스가 이제 제가 좋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동료들 사이에 물론 퍼포먼스라는 제 무기가 있었지만 동료들 사이의 평가와 평판이 이런 그 무성한 뒷말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여담이고요. 하워드의 동료들도 종종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워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과 하워드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요즘은 일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지 좀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저도 퍼포먼스인 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시대를 떠나서 퍼포먼스는 중요하죠. 네. 페이스북 다닐 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물론 뭐 매출에 대한 어떤 경쟁은 있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그 기회 속에서 이분들이 참 일을 잘하는 분들이었다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끼게 됐었던 이유는 내 것에 대한 공유가 정말 잘 돼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어디서 일을 하면서 배웠었던 나만의 광고 영업의 노하우 또는 나의 어떤 네트워크,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력, 이런 것들을 정말 서슴지 않고 잘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같이 협업을 해서 정말 다 같이 잘해보자 라는 이런 환경, 이런 마음이 저희 모든 동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너무 행복했죠. 근데 무엇보다 이것을 이렇게 저희가 한 팀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문화, 그리고 저희 영업 조직의 방향성,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조직의 평가 기준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저희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직책이 없었어요. 다 평등했어요. 그래서 뭐 대리, 과장, 차장 이런 것보다는 모두 다 광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잡타이틀이 없는 환경 속에서 평등하게 정보를 너무나 쉽게 공유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 구성이 됐고요. 두 번째로 한 팀으로 일을 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조직 안에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네가 잘하고 이거보다 우리 다 같이 잘하는 게 저희 평가 기준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으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같이 공유하고 협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가 기준에 동료 평가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페이스북에 처음 갔었을 때 되게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워드 너 이번에 새로 입사했지?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너 뭐 궁금한 거 없어? 너 필요한 거 없어? 이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이런 회사가 다 있지? 왜 나한테 다들 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그게 조직의 문화였던 거예요. 동료 평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도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렇게 자연스러운 동료와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저는 오픈돼서 잘 공유하고 협업하는 동료들이 일을 잘하는 동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걸 잘하려면 제 생각에는 바로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 이걸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어떻게 self-awareness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의 부족함, 나의 장점, 단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이런 오픈된 환경 속에서 공유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제 동료를 뽑을 때 그 후보자의 자존감에 대해서 꼭 물어봐요. 이 사람이 본인의 단점, 부족한 점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저는 그거를 되게 동료를 뽑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다른 동료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스킬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조직에 있다 보니까 서로의 목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항상 타협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일을 잘하는 동료냐 아니냐를 평가하는데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기억에 남는 거는 몇 주 전에 다른 영업팀에 계시는 디렉터분이 저한테 퇴근 후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조직, 그리고 저희 조직과 그리고 그분의 조직하고 일을 하면서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영어로 이제 constructive feedback을 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나쁘게 생각하면 뭔데 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분이 저한테 주셨던 피드백들을 다 메모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좋았거든요.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희 조직이 잘 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협업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너무 좋은 파트너구나, 너무 좋은 동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다른 팀의 디렉터가 이제 피드백을 주셨고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 봐라 라고 느낄 수 있고 고맙다라고 느낄 수 있고, 결국은 이 팀이나 내 팀이나 뭐 A, B, C, D 모든 팀이 회사로 보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간다는 거는 같은 취지라는데, 우리가 티피컬하게 보면 마케팅과 세일즈 팀이 가장 그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마케팅 보고는 너네는 왜 이렇게 전략을 이상하게 세웠느냐, 세일즈 팀은 너네는 왜 이렇게 채널을 가지고 제대로 못하느냐, 서로가 다 보면 잘 회사를 잘 팔아서 이 마케팅 숫자를 맞춰보자 이런 목표거든요. 근데 이런 선 지키기, 이거가 가장 중요한 그 아트적인 저울질 이런 거 같고요.
하워드가 동료 사이의 공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시니어 레벨로 들어가면은 팀 포커스라는 어떤 중차대한 그 무게감을 다들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간 관리자급 하면 하는 뭐 50kg이라면 뭐 시니어 레벨 가면 그게 100kg, 뭐 1000kg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가는데 이걸 그래서 자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어떤 팀 전체가 일 잘하는 팀이냐 못하느냐라는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하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전체를 과소평가받느냐 과대평가받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기대치,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가 일 잘하는 시니어 레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조금 잘 들은 학생인지를 평가를 해주세요. 저도 일 잘하는 동료인지 네. 여기서 네, 한번 말씀해 평가를 보시죠. 정리 한번 해주시면, 해보시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적정한 수준의 공유를 하는 동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논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료.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러니까 침범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선을 잘 지키는 동료. 그렇죠. 아트. 아트. 아, 참 어려움. 네. 진짜 이게 제가 어저께 제 동료한테 이메일을 써야 됐어요. 근데 좀 어려운 이메일이었어요. 어려운 이메일이었는데 이틀 동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메일인데. 네. 그리고 별로 어떻게 이메일 다 쓰고 나서 다시 읽어보면 그렇게 뭐 엄청난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다시 쓰고 편집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받을 감정을 배려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분이 알아주시기를 너무나 바래요, 네, 진짜. 맞아요. 네, 네. 네. 그분의 감정선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니어 레벨로 올라갈수록 기대치를 매니지를 잘하는 동료. 그렇죠. 요거는 근데 좀 더 약간 상사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또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오야. 이게 몇 분이었을까?